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이제 모처럼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몇 가지 좀 반등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죠. 우선 이제 미증시가 오늘 반등을 했죠. 근데 미증시는 최근에 좀 안 좋은 쪽, 그러니까 200일선 맞고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시장에서 많이 봤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건 뭐냐면 이 선은 100일선만 따로 뽑은 거예요. 근데 이전에 2020년 이후에 시장이 올라갈 때 미국 시장은 100일선 타고 올라갔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반등 나왔다가 빠졌는데 100일선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미증시도 반등할 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판단이 좀 일부 있었고요. 우리 증시도 보시면 이제 121선, 코스피가 121선, 삼성전자도 121선 이렇게 이제 각각 지지되고 돌아서는 그 근처에서 매수가 붙어서 돌아서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하다가 중요한 자리에서 이쯤 되면 웬만한 재료 가지고는 다 돌아설 거야. 이런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기대감을 움직여준 지표가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였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렇지만 연속 실업수당 청구, 이건 뭐냐면 2주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의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해고가 아니라 지속적인 해고 상태, 실업 상태가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는 건데, 보시다시피 최근에 계속 늘어서 이제 지금 몇 개월 만에 최대치로 기록하는, 그러니까 2월 이후에 이제 최대치인가 하여튼 그 정도의 어떤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게 좀 확인되는 것 같다. 고용 둔화라면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 지표에 대해서 너무 놀랄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용 지표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덜어도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어떤 반등이 좀 하락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게 그 변동성 지수하고 S&P 500 지수하고 보여주는 건데, 이 변동성 지수 빅스 지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20으로 내려갈 때는 주식을 팔고 35로 올라갈 때는 주식을 사고, 이거 올라갈수록 나쁜 지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패턴인데, 최근 들어서 20까지 내려가서 주식을 좀 팔았던 사람들이 주식은 빠지고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이제 위험 어떤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서 한숨 돌릴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가운데 고용 지표가 좀 완만하게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좀 안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오전장에 좀 빠지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주가 밀렸는데, 우선 그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증시 2차 전지주가 빠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각각의 재료, 예를 들어 현대차 그룹이 중국산 배터리를 더 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칫 어떤 소비가, 그러니까 이 관련돼서 수요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좀 덜 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이전에 나왔던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12월 1일부터 이미 뉴스로 나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빠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뉴스 때문에 빠진 데다가 하나 더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또 역시 이전부터 나오던 재료인데 오늘 또 불각이 된 게, 역대급 실적이지만 영업 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재고도 증가되고 있고, 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 증가, 그러니까 외상 거래가 되게 증가가 돼서 그냥 빚 좋은 개살고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우려가 자꾸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악재들이 나오면서 좀 밀리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만 나오면 다른 종목을 잡아먹었을 텐데, 여기서 나온 자금이 이제 다른 종목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데는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제 만기 끝나고 나면 조금 돌아설 가능성이 있었는데, 일단 그러니까 매도 요인 중에 하나가 제거가 되는 거였는데, 다행히 이제 외국인들이 기관과 더불어서 동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뭐 기관은 어차피 금융투자 배당받으러 매수가 들어올 거니까 외국인들이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만기를 끝나자마자 이제 매수로 돌아왔고, 개인들만 양시장 다 매도하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그리고 종목으로는 카카오, 네이버, 인터넷주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이렇게 매수했고, 삼성전자도 뭐 규모는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순매수 종목이었어요. 제가 늘 4개 중에 에너지 솔루션, SDI,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 이제 조합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오늘 SDI는 팔았지만 LG에너지 솔루션은 매수를 이어갔거든요. 그리고 기관의 문제였습니다. 기관이 오늘 올라간 종목군들 기관들이 다 매매를 했고, 매도는 LG화학 1,000억, 삼성 SDI 577억, LG에너지 솔루션
42억, 420억. 그러니까 이 세 종목, 오늘 문제가 됐던 이 세 종목을 기관이 2천억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던지고 뭐 카카오 네이버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넘어가면서 오늘 올라가고 내려간 종목이 결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코스닥 쪽에서는 뭐 특별한 업종별 특징보다는 그러니까 게임주가 좀 매수에 많이 포진해 있는 게 일단 특징이었고요. 그러니까 게임주들이 좀 상단에 많이 포진해 있는 모습을 좀 보였죠. 반면에 이제 2차 전지주가 코스닥 쪽에서는 그러니까 매도 상단에 좀 포진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엔터는 JYP 오늘 엔터주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코스피에서는 하이브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코스닥에서도 이제 엔터주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또 그 뭡니까 저 미디어 주들이 강행세를 보였잖아요. 오늘 미디어 주도 역시 기관.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수익률 게임은 지금 기관이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늘 방송 마무리할 때 기관 수급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뭐 순매수 하위 상위 20위권 이쪽은 그렇게 막 누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 의미가 없는데 상단에 있는 종목군들은 좀 주의 깊게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몇 개가 더 포진해 있는 게 또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예상은 7.2%, 그다음에 이제 근원은 5.9%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또 이제 가늠을 하게 되겠죠. 다음에 다우와 나스닥은 역전될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우는 강하고 나스닥은 그동안은 약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뒤집어져서 나스닥이 더 강해져야 우리 증시에도 조금 숨통이 더 트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만약에 어떤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어느 쪽에 더 힘이 실릴 거냐, 요것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계속 엇갈리게 될 것이냐, 요것도 되게 중요한 게 2차 전지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자금이 빠져나오고 오늘 같이 이제 다른 종목으로 분산이 되면 한 두세 개 정도 업종을 동시에 올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생기거든요. 다시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말 바꾸면 두세 개 업종이 다시 밀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시소 같은 어떤 경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다 올리긴 어려울 겁니다. 자금 동향이 안 되니까 이 시소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되게 중요하고요. 뭐 통신 장비 어제부터 계속 올랐고 일부 반도체 내에서도 파운드리 쪽 매수 비중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거든요. 그다음에 엔터, 뭐 중국 소비주들 이런 것들 최근에 이제 강했던 종목들이 그대로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디지털 물가, 그러니까 온라인 물가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되게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2020년 5월 이후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항목별로 봐도 뭐 예를 들어 음식료 쪽이라든가 식품 뭐 이런 쪽이라든가 처방전 없는 의약품 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플러스가 나고 그 외에는 그러니까 18개 중에서 15개 품목이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기기, 뭐 처방전 없는 의약품, 그다음에 식료품 요 정도만 플러스고 다 마이너스가 나서 이게 온라인에서 저렇게 마이너스가 날 정도면은 이렇게 잘하면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이게 오늘 미증시 올리는데 일조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 지표가 이거 이렇게 해놓고 또 뒤통수 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부터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성격이 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역대 그 PBR 5년 내 최저 PBR과 현재 PBR인데 이건 제가 이제 주말 방송으로 넘겨서 주말에 이 내용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고릴라 리서치 카페 여기 많이들 신청해 주셨거든요. 근데 메뉴는 다 채웠습니다. 일단 여기 기업 분석에서 종목들 기업 분석 보고서 2개 올려놨고요. 그리고 기술 분석에서 주말에 하나 더 올라옵니다. 체험하신 분들은 주말까지 보실 수 있고, 다음에 오늘의 픽 종목에 대한 또 오늘의 증권사 보고서에서 주목해 올 만한 거. 다음에 제가 어제 주식시장 강의실 여기서 이제 그 텍스트로 이번엔 동영상 말고 이제 텍스트로 제가 쭉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이런 내용들을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뉴 하나씩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다 올려놨고요. 또 주말 사이에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메뉴 하나 정도 뭘 추가할지까지 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별도 게시판에 뭐뭐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요청하실 게시판을 만들 거니까 거기에 올려주시면 이제 제가 또 그걸 반영을 해서 하나 정도 메뉴 추가해서 이제 다음 주에 독립 리서치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출발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가입 조건이나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건 제가 또 이후에 설명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잘 보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